한 종교가 있습니다. 16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만에 4590곳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일까요? 충청남도 공주에는 18m짜리 좌불이 있는 거대한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량엔 지금 스님이 없습니다. 임진왜란도 일제강점기도 견딘 한국 불교가 왜 하필 지금 무너지는 걸까요? 결국 이건 여러분의 동네, 부모님의 노후, 우리의 장래와 연결됩니다. 자, 이제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불교종단협의회가 2025년 3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회원종단 사찰 수가 2014년 14,742곳에서 2024년 1,152곳으로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31.4%, 4,590곳이 사라진 겁니다. 같은 기간 정식 승려는 35,117명에서 21,383명, 39.1%, 3,734명이 절을 떠났어요. 여러분, 4,590곳, 하루 한 곳씩 닫아도 12년 걸리는 규모예요. 그게 10년 안에 벌어졌습니다. 임진왜란도 일제강점기도 견뎌낸 한국 불교에서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출가자 숫자예요. 조계종 출가자가 1999년에는 502명이었습니다. 2005년 319명, 2012년 212명, 2021년에는 99명, 두 자릿수로 내려앉았어요. 2022년 61명, 역대 최저, 2024년이 81명입니다. 532명이 81명, 25년 만에 6분의 1로 토막난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5년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한국 북불교 최대 종단에서 5해 동안 정식 출가자가 100명도 안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우연한 슬럼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1990년대 평균 수계자가 한 해 471명이었어요. 그게 2010년엔 183명, 정확히 3분의 1입니다. 한 세대 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600년 이어진 종교라면 매년 수백 명씩 들어와야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종단 측이 밝힌 감소 원인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고령으로 인한 입적. 이 순위는 분담금 장기 미납. 결국 늙어서 돌아가시거나 운영을 못 버텨 해체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격이에요. 젊은 출가자는 안 들어오고 노스님은 한 분 한 분 입적하시고 신자풀 자체가 마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통계만 봐선 절이 텅 비어가는 진짜 이유가 안 보입니다. 인트로의 그 18m 좌불 사찰. 도대체 그 거대한 도량은 왜 비었을까요? 답을 보려면 한 사찰의 가계부를 펼쳐봐야 합니다. 자, 이제 한 사찰의 가계부를 펼쳐보겠습니다. 통계가 숨겨둔 그림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산골 면단위에 있는 작은 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고 대웅전 단청은 빛이 다 바랬습니다. 스님은 한 분뿐입니다. 한 일선 스님 인터뷰에서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달 시주가 30만 원 들어올까 말까 한답니다. 그런데 절 지붕에 비가 새서 견적을 받아보니 2천만 원이 나왔어요. 30만 원으로 2천만 원짜리 지붕을 도대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이대로 가다간 절을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대한민국의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 풍경이 벌어집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봉은사 같은 도시 대형 사찰. 2005년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연 수입이 200억 원대였습니다. 한쪽은 30만 원, 한쪽은 200억 원. 같은 종단입니다. 같은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가계부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격차가 그냥 입지 차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계종 등록 사찰만 약 2,856곳, 문체부 등록 전통 사찰이 982곳, 이 중 도시 대형 사찰 몇 곳이 종단 분담금의 큰 줄기를 잡고 있고 나머지 산골 절들은 자기 지붕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요, 한 종단 안에 있으면 도시절이 많이 벌면 산골절에도 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주를 많이 내는 신도만 만나주는 관행,
종단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세력 싸움하는 구조. 산골 노스님이 종단 사무실 문을 두드려도 30만 원짜리 시주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게 현실입니다. 자, 청년은 어떨까요? 1990년대만 해도 한 해 출가자가 평균 411명이었습니다. 2010년대엔 183명으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토막. 청년 유입은 끊겼는데 노스님들은 한 분 한 분 입적하십니다. 물이 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격이에요. 아래로는 빠지고 위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그 욕조가 30만 원짜리 작은 절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30만 원짜리 절의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붕은 새고 신도는 다 70대이고 종단은 강남 큰 절만 보고 있고 결국 한 분, 두 분 절 문을 닫습니다. 10년 사이 4,590곳이 사라졌다는 그 통계. 그 안엔 30만 원짜리 가계부 수천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절을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동네 절이 비어가는 건 신앙심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 문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의 원인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찰의 가계부를 통째로 펼쳐보면 더 충격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사찰의 가계부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49제에 동네 절 시주함에 등 하나 다는 데는 그 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처님께 가지 않습니다. 먼저 수입을 볼게요. 평범한 산골 사찰 한 곳의 1년 수입은 신도 시주, 49제 도제 같은 법회비, 납골당 안치료, 그리고 운이 좋으면 문화재 관람료까지 4-5갈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비중이 커진 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 모시는 예불이 아니라 영정사진 모시는 납골당입니다. 부처님 대신 영정사진이 사찰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65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폐지했어요. 그리고 그 손실분 402억 원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종교 보조금이 아니에요. 사찰이 그동안 받아온 관람료를 안 받는 대신 그만큼을 국가가 메워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찰 한 곳의 1년 수입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시주로 굴러가던 종교가 세금으로 굴러가는 종교로 한 발 옮겨간 거예요. 이제 지출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종단 분담금, 세금. 여기까지는 어느 회사나 똑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 칸입니다. 불사 비용. 거대한 불상, 거대한 대웅전, 거대한 누각. 한 번 박으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고 다시는 빼낼 수 없는 돈.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데 쓸 수도 환불받을 수도 없는 콘크리트와 청동에 갇힌 돈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사찰은 시주를 떼고 분담금을 떼고 매몰 비용에 박았습니다. 신도가 두 손 모아 올린 시주가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거대 불상의 유지, 보수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몰 비용이 무서운 이유가 또 있어요. 한 번 세운 거대 불상은 신도가 줄어도 보수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신도는 빠지는데 고정비는 안 빠져요. 그래서 사찰은 다시 납골당을 늘리고 다시 분담금을 올리고 다시 정부 보조에 손을 내미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양극화. 같은 종단 아닌데도 산골 면단이 작은 절은 한 달 시주가 30만 원 들어올까 말까예요. 절 지붕 한 번 고치려면 2천만 원짜리 견적이 나옵니다. 30만 원으로 2천만 원짜리 지붕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 봉은사 같은 대형 사찰은 2015년 공개 기준 연 200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굶고 한쪽은 새 불상에 또 돈을 박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시나요?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632년 전 139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시계를 63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웁니다. 새 나라의 이념은 성리학이었어요. 천년 국교였던 불교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신호탄을 쏜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불시잡변이라는 책 한 권으로 불교 교리를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저 책이 아니었습니다. 새 왕조의 공식 사상 청소부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행정의 손이 움직입니다. 태종은 11개 종단을 7개로 줄입니다. 세종은 그 7개를 선종과 교종 2개로 합쳐버려요. 공인 사찰은 36곳만 남깁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사찰이 아니게 됐어요. 결정타는 사원전 몰수였습니다. 사찰의 땅 10만 결이 하나만 결로 줄어듭니다. 경제 기반의 90%가 한 세대 만에 증발한 거예요. 절은 일하지 못하고 스님은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종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양반의 출가를 금지하고 부녀자의 출가는 원천 봉쇄해요. 사람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연산군은 동불상을 녹여 군기를 만들었어요. 부처의 몸이 칼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사찰은 살아남아요. 임진왜란이 터지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승군을 이끌고 왜군과 싸웁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칼을 든 건 천대받던 스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대우는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500년의 억부를 견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찰령도 견뎠습니다. 6.25의 잿더미도 다시 일으켰어요. 그런데 임진왜란도 못한 일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탄압을 이기고도 무관심에는 쓰러지는 것, 박해를 견디고도 외면에는 무너지는 것, 칼을 막아내고도 등돌림에는 흔들리는 것. 그게 지금 한국 불교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심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632년 전부터 짜여진 구조에 사찰이 갇혔던 겁니다. 산속에 가둬졌고 도시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고 양반과 청년을 빼앗긴 채로 버텨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외면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1392년에 진 설계도가 2026년에 무너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몰락은 우연이 아니라 예약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5년 앞서 같은 길을 걸어간 나라가 있어요. 일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5년 뒤가 그대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집계로 사찰 2019곳이 사실상 운영을 멈췄습니다. 폐사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일본 전체 사찰의 30에서 40%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숫자로 2만 3천 개에서 3만 개. 더 무서운 건 일본 정토진종이 13년째 사원 해산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절들에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을 닫는 법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은 0.8명대, 일본은 1.2명대. 인구가 빠지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일본은 결혼한 주지가 자식에게 절을 물려줄 수 있는데 한국 조계종은 출가 독신제예요. 후계가 끊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불교만의 일일까요? 매주 종교 활동에 나가는 사람이 불교는 4%, 개신교는 55%, 천주교는 27%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무너지고 있어요. 예장통합 교인이 10년 만에 60만 명 넘게 빠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종교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등은 어디로 돌고 있을까요? 지금은요, 명상 앱으로 갑니다. 상조회사로 갑니다. 정신건강 앱으로 가요. 한국 상조 선수금이 2024년 9.45조에서 2025년 10조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정신건강 앱 시장은 70.9억 달러,
명상 앱 시장은 2024년 5.4억 달러에서 2033년 15.3억 달러로 연평균 12.2%씩 커집니다. 저리 비운 자리를 산업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월 구독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49제는 10년 뒤 어디서 치러질까요? 동네 절일까요? 상조회사 빈소일까요? 결국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거울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 공주의 18m 좌불 도량으로 돌아가 봅시다. 잡초가 무성한 도량에 스님도 없고 목탁 소리도 끊긴 그 거대한 사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풍경이 그저 한 사찰의 사형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 빈 도량은 한 절만의 운명이 아닙니다. 1392년부터 632년 동안 한국 사회가 사찰을 산속에 가둬놓고 도시에 발 디딜 자리를 내주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국 한국 불교의 몰락은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앞으로 5년이 진짜 분기점이에요. 일본은 이미 사찰 2002쫄기의 꽃이 사실상 멈춰섰고 2040년까지 3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합계 출산율은 0.8명, 일본은 1.2명입니다. 한국이 더 빠릅니다. 5년 뒤 한국 사찰의 자리는 일본이 지금 막 지나온 5년 전 그 자리예요. 그래서 답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종단 재정을 투명하게 풀어서 도시 대형 사찰과 산골 작은 절의 시주를 함께 묶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사찰이 산을 내려와 도시로 들어와야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도시 청년 공간으로 재설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셋째, 장례와 정강시장과 정면으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사찰이 그 자리를 비워둔 사이 상조회사가 10조 시장을 가져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 절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부모님은 어느 절에 다니셨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영상의 길잡이가 됩니다. 다음에는 그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채우고 있는 상조 10조 시장의 진짜 얼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